나 같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. 나 같으면. 그럴 것 같아요. 매불쇼 PD를 뽑는데 네. 알고 봤더니 이준석 변호사였어. 그럼 못 참지. 장난치냐 지금? 나 같으면 화났을 것 같아. 예. 그런데 오고 가는 얘기들 중에 뭐 사건 초기 개입을 했고 뭐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 사건은 초기에 다 끝난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23년도 1월부터 해서 그 23년도 한 해 정도에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공소유지 절차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. 법무법인 광장의 형사팀 유재만 변호사가 이끌고 있었던 형사팀이 이 사건을 전부 다 진두지휘를 했고 심지어 유재만 변호사의 형사팀이 그 당시에 그리고 특히나 이게 가장 뜨거웠던 게 23년도 5월경인데 5월경에 이화영의 변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1313호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화영을 직접 만나서 회유 압박까지 했었다. 광장의 변호사들 그 중에 전준철 변호사도 포함된다. 이렇게 말씀하셨고요. 구체적으로 전준철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본인을 만난 날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준철 변호사가 본인 해명처럼 해명처럼 그 뭐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만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화영 부지사의 기억과는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. 전준철 변호사도 깊이 변호에 관여를 했다. 네, 특수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유재만 변호사와 함께 팀을 만들어서 광장의 형사팀을 사실상 이끄는 그 콤비가 되거든요.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형 로펌 중에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큰 과오가 있는 로펌이 사실 광장이 되죠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광장에서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영입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섭니다.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인사들 뭐 그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했던 분들이나 보좌했던 분들에 대해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작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요. 가장 최근에 가신 분은 이광재 전 의원.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는데 광장에서 공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선을 대기 위한 작업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특검도 좀 로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. 특히나 유재만 변호사와 이성윤 의원이 전주고 선후배입니다. 전준철 변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요. 이 친구 수사 잘하는 거 너도 알지 않냐.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로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. 로비하는 과정에서 그 대북송금 사건은 정말 발가락만 걸칠 거야.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걸 스크린하지 않고 그냥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도 사실은 좀 광장의 로비에 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. 대통령께서 뭐 진노했다, 막 분노했다 이거는 좀 표현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워딩을 좀 정확히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런 사람을 다 추천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. 대통령께서 원래 성품 자체가 쉽게 화를 내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. 그래서 약간 굉장히 좀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정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큰 일을 하는 국가적인 국정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비상 걸리는 거죠. 초비상이고 맞습니다. 그 말을 천둥같이 벼락같이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. 또 국민들께서 2차 종합특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한다고 보면 진노보다 더 무섭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.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지금 지지율을 끌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현안들이 있고 오죽했으면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 국회가 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빨리 알아서 하자는 얘기까지 했으면 민주당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.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. 내란 청산하라는 부분하고 경제 살리기 민생 챙기기인데 그렇습니다. 내란 청산이라 큰 과제를 해야 된다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 안 만들고 있고 이게 설 밥상이 뭐가 됩니까 이러면. 맞습니다. 실은 저희들도 쇼트리스트에 있었어요. 전준철 변호사가.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1순위로 추천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1순위로는 권창현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.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였다라는 점을 저는 이제서 말씀을 드립니다. 모두가 다 조국혁신당 탓이네 또. 우리는 검증을 했다니까. 죄송합니다. 뭐 당내 내분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제 외부에 있는 조국혁신당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.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이야기를 해줬어야지. 유당이라고 하면서 왜 이야기를 안 해? 특검을 개인이 추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. 그리고 여당일 경우에는 이거 공식 추천되기 전에 정부에다가 슬쩍 한번 물어봤어야죠.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? 이른바 수면 이하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? 아는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물어봤어야죠. 그렇습니다. 판사들은 본인이 확신하는 법리가 있으면 그 법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권창현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 박범계 장관 시절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특별수사팀 그 검사장으로 실제로는 인사를 하려고 했었어요. 권창현 변호사를.
그러니까 수사 능력을 박범계 장관 때 다 인정을 했던 분이에요. 그랬는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. 판사 출신을 중대재해법 검사장으로 한다고? 전담 검사장으로 한다고?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이분을 자문위원회로 돌립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그냥 자기 고집만 세우는 분이라면 뭐야 나 그거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중대재해처벌법, 중대재해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라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겠다. 공명심이 있는 분이네. 예. 그래서 박 장관님하고 박범계 장관님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판사 출신 소위 독고다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. 이런 거 없고 필요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다. 양당 지지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는 상처가 너무 커. 상처가 커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.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피로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설 밥상에 저것들 뭐 하는 거야? 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일단락을 했네.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어떻게 되지? 라고 설 밥상에 이슈가 전환돼서 올라가야 됩니다. 그래야 이 국민들의 피로도나 양당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을 더 이상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. 특검 추천 파동으로 합당 동력은 상실했다. 이렇게 저는 봐도 될 것 같고요.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메시지에서 부동산 메시지를 내더라고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전국에 따라가겠다라는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.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받은 상처는 그 지도자들에게 돌려줘야죠. 정치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.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한테 좋은 꼴 났단 말이에요. 그리고 범죄자들한테 좋은 꼴 났다고. 에너지 낭비하고. 상처가 깊어.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의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요. 이것이 과연 지지율 올랐습니다. 국정 수행 평가 긍정이 55.8 그리고 부정이 39.1로 전번에 비해서 1.3% 포인트 올랐어요. 앞으로는 더욱더 민심이 반응할 것이다. 아니 그 50억 받은 게 그게 무죄되고 공소 기각되고 지금 엉망입니다. 아니 50억 받은 거는 명확하다고. 아니 어떻게 근데 이게 뇌물일이 아니래? 먼저 이제 그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제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우리 부장이었습니다. 형 특수 사문패 2부장 1부장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다음에 최은순 사건 그리고